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동 지방의 그 요르단과 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 위에가 요르단이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시리아, 이쪽에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고, 요쪽 밑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시나이 반도 쪽으로는 이제 그 밑으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인구는 960만 명, 한 1000만 명이 되며 1인당 GDP는 4,900달러가 되겠습니다. 수도 암만이 이제 북쪽에 있네요. 여기 요르단이 있으면은 이 북쪽에 이제 그 암만이 있습니다. 수도 암만은 인구는 400만 명, 거의 뭐 전체 인구의 40%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살고 있죠. 하는 거 있고, 근처에 바로 이제 요르단강에서 예수가 세례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곳 그 명소가 차로 한 4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 요르단 암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해죠. 그 사해, 이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그 이스라엘과 이쪽에 이제 요르단이 이제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사해가 있고,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되어 있고, 요 사이가 이제 요르단강이 흐르죠. 이 요르단강가에 가까이 암만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 암만이 이제 수도니까 다 많이 올려오고,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에서는 이제 그 걸프만이 있고 이집트가 있죠. 시나이 반도가, 이게 시나이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요르단이고, 이쪽에 이제 이 사해가 있고, 사해 요쪽에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명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성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인 텔아비브는 이제 이쪽에 이제 해안가 쪽에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가 있죠. 그래서 이 요르단을 볼 것 같으면, 요르단에서 유명한 도시는 이 북쪽에 있는 그 암만이라는 수도,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이제 고대 유적이 많은 베드라, 이 정도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50만 년 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50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를 한 곳이면서 1만 년 전에 인류 최초의 농업이 시작된 아주 교역의 중심지, 아주 고대에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인류의 조상이, 직계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인류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현명한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이 거의 한 20만 년 전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년 전에 인류가, 현생 인류가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2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놔도 지금 우리하고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거의 뭐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체격, 비슷한 모습, 비슷한 자태해서 그런 인류의, 현생 인류의 조상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 20만 년 전에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동쪽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인류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20만 년에 나타났다가 한 8만 년 전에 인류가 이제 대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뭐 기후 변화가 있었는지, 뭐 아무튼 살기가 어려웠는지, 먹을 것을 찾아서인지, 아무튼 8만 년 전에 인류가 이동을 해서 아프리카 동쪽인 에티오피아를 출발을 해서 그 북쪽으로 쭉 육지를 타고 올라오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하고 그다음에 이 그 유라시아 대륙하고의 경계가 있는 그 시나이 반도가 나오죠. 그 시나이 반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가 이제 지금은 이집트 영토지만은 이쪽을 통해서 이쪽 중동 지방으로 이제 인류가 건너오죠. 인류가 건너온 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에 건너오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제 이쪽 요르단, 뭐 이쪽 지역이 되겠죠. 이제 이쪽 지역에 왔다가 거기서부터 인류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인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한 또 인류의 한 무리가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중동 지방에 이란, 이라크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북쪽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밑으로 내려간 인류의 한 집단이 있고, 거기서 또 다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뭐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뭐 일본으로 건너간 그 무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에 그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간 인류가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갈 때가 이제 한 2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8만 년 전에 출발해서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게 이제 한 2만 년 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류가 이제 이동을 계속을 하면서 뭐 배를 타고 이제 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또 건너간 게 뭐 또 한 6만 년 전. 4만 년 전, 뭐 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대단히 이동을 하면서 이 그 아시아 쪽, 중국이라든가 대한민국, 한반도 이쪽까지 온 게 이제 거의 한 6만 년 전, 4만 년 전, 뭐 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년 전부터 여기 거주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그 50만 년 전에 거주한 사람은 이제 그 현생 인류의 조상이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그 이전에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호모 엘렉투스라는 게 이제 서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제 이 호모 엘렉투스가 이제 그 거의 한 200만 년 전에 이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가 어떻게 나타났냐를 볼 것 같으면은 6,600만 년 전에 포유류의 시대가 열리죠. 6,600만 년 전에 그 중생대가 끝나죠. 6,600만 년 전에 우주에서 직경이 한 10k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별이 또 돌이죠. 그게 이제 날라와서 지구를 들이받죠. 지금 이제 직경이 이제 지름이 10km인 돌이 이제 큰 그 바위 같은 그 돌이 날라와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화산 폭발, 지진, 해일 뭐 이런 그 쓰나미 뭐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지구의 대기가 온통 화산재라든가 뭐 이런 그 유해물로 가득 차면서 지구에 있던 동식물의 거의 한 80%가 멸종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공룡이 멸종을 하고 공룡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룡이 없어지면서 이제 포유류의 시대가 열리죠. 그게 이제 6,600만 년 전인데 그때부터 쭉 이제 그 조그만 포유류들이 이제 점점 진화를 하고 번식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천만 년 전에 그 이제 포유류 중에 일부인 그 원숭이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에서부터 이제 인류가 이제 분화를 하죠. 3천만 년 전에. 그래서 이제 분화를 쭉 해서 원숭이하고 다른 그런 이제 영장류가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하는데 그 원숭이하고 이 다른 그 영장류 차이는 뭐냐? 원숭이는 이제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서 그 꼬리를 통해서 몸의 중심을 잡거나 그러는데 원숭이 이후에 나타난 다른 영장류 유인원 이거가 누구냐면은 이제 고릴라, 침팬지, 그다음에 오랑우탕, 그다음에 인간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천만 년 전에 이제 원숭이에서 분리가 되면서 우리한테 꼬리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침팬지 계통으로 이제 쭉 오다가 거기서 이제 침팬지 계통에서 이제 분리가 된 게 이제 고릴라가 분리가 돼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또 정착을 했고 오랑우탕이 또 분리를 해서 다른 모습으로 정착을 했고 그렇게 이제 침팬지 계통에서 쭉 오다가 600만 년 전에 그 침팬지 중에서도 용감한 모험심이 강한 침팬지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침팬지들은 주로 나무에서만 살았죠. 땅 위에서 안 살고. 근데 이제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인지 아니면 기후변에 적응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침팬지 중에서 일종의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호기심이 강한 침팬지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두 발로 걷기 시작을 한 것이 600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 내려온 애들은 이제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이제 그 인류가 두 발로 걷기 시작을 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두 손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인해서 이제 목의 구강 구조가 변화가 왔죠. 그래서 이제 네 발로 기어 다닐 때는 이제 그 목에 이제 그 이제 후두라든가 이런 거 위치가 있었는데 이제 두 발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후두가 뭐 내려간다든가 뭐 이러면서 인해서 인류가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협동이라든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언어, 그다음에 이제 도구, 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인류가 상당히 발달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죠. 불에 구워 먹으면서 인해서 그냥 생고기를 먹으면은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뭐 먹기도 불편한데 이 고기를 구우니까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먹기도 좋고 많이 먹을 수 있고 하면서 인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서 이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뇌가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6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상위로 내려왔을 때 그 인간에 대해 무게는 지금의 침팬지하고 같은 한 400g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생 인류, 지금 우리들의 뇌에는 한 그 1400g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뇌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뇌가 발달하면서 전두엽 발달 뭐 하면서 인류가 가장 최상위의 포식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뭐 도구를 잘 만드는 인간, 그다음에 서서 다니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600만 년 전에 출현한 이후에 뭐 한 200만 년 전에 300만 년 전에 이제 그 호모 엘렉투스가 나타났죠. 이제 호모 엘렉투스는 이제 걸어 다니는 인간, 그다음에 뭐 호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인류의 약간 비슷비슷한 종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이제 20만 년 전에 이제 드디어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그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는 이제 그 이집트가 이제 파라오를 하면서 이집트가 아주 그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였죠. 파라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쪽에 요르단까지 온 거죠. 그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요르단까지 와서 이 암만 쪽에 이제 그 또 나라를 세운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그때 넘어온 이동한 이집트 사람들을 암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암몬인이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책에 나옵니다. 암몬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암만인을 이제 건설을 하고 요르단을 건설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세기에는 이때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막 이제 그 신흥 강국으로 등장할 때네요. 그다음에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나바테아 왕국이 이제 남쪽에 페트라라는 곳을 이제 그 지배를 하면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페트라에 가면 볼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세기가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곳을 지배를 하고 7세기에는 이제 그 이슬람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이제 600몇 년경에 이제 그 이슬람 시조를 하면서 이때 이제 600년 때는 이제 이슬람이 이제 급팽창한 시대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무함마드의 이슬람이 초기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에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메디나로 이제 그 이동을 했다가 다시 메카로 돌아오면서 이제 세력을 다시 팽창을 했는데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에 그 최고의 그 이슬람 수장 칼리프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이제 혈통들이 했죠. 무함마드 혈통들이 했는데 그게 이제 한 4대까지밖에 안 가고 얘네들이 이제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메카 메디나 이쪽에서 이제 그 세력을 이제 그 혈통이 무함마드 혈통이 지배를 한 게 한 4대까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잡은 게 이제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그 당시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이제 여기 시리아의 좀 남쪽 쪽에 있습니다. 시리아 남쪽에 다마스커스가 있는데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 이슬람의 그 반개 혈통인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그 메카 메디나에서 발흥한 이슬람 세력이 그다음에 한 4대까지만 이제 혈통을 이어가다가 무함마드 혈통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시리아 쪽에 이제 세력이 넘어가죠. 시리아에 여기 이제 다마스커스가 수도인데 이 다마스커스의 영주, 다마스커스를 다스리고 있던 영주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그 여기를 이제 평정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슬람 지배자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참 지난 다음에는 여기서 또 세력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동쪽에 이제 여기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의 그 아바스 왕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세력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로 갔다가 다시 이라크로 넘어갔다. 근데 이제 여기는 시리아 쪽은 이제 그 우마이야 왕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라크 쪽은 이제 그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바그다드를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있었죠. 아바스 왕조가. 그래서 어떻든 이 시리아의 그 우마이야 왕조가 있을 때는 이제 요르단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그 권력지였었는데 그 이슬람 왕조가 이쪽에 이라크의 아바스 왕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쪽이 다 이제 시들시들 해준 거죠. 그래서 암만의 문명이 쇠락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는 터키 쪽에서 발흥한 오스만 제국이 그 러시아에서
넘어온 체르케스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쪽에 인구 유입이 좀 늘어나면서 이쪽에 이제 활기를 찾았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쪽을 이제 영국이 지배를 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세계대전도 뭐 독일이 일으켰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연합군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세력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합군의 이제 영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패전국 중에서 오스만 제국, 터키 쪽에 중심을 둔 동방의 오스만 제국이 세력이 급격히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던 영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게 1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919년에 이제 영국이 이쪽에 그 오스만의 지배하에 있던 이쪽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다음에 여기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쪽은 이제 다 영국이 이제 그 1919년부터 통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946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는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을 한 거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는 이제 영국에부터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1950년에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르단강 서안 지구를 점령한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이제 그 독립을 한 후에 요렇게 있다가 이제 다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다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었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성립이 되기 전 뭐 이런 했었는데 요르단이 이쪽을 공격을 해서 여기 약하니까 공격을 해서 이 예루살렘까지도 또 예루살렘 중에서 동쪽 예루살렘 다가 아니고 동쪽을 포함해 이쪽을 이제 요르단이 공격을 해서 먹었다 이거죠. 먹었는데 1967년에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력이 막강해지면서 중동 전쟁이 몇 차례 일어나죠. 그때 이제 1967년에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를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동 전쟁이 이제 여기 이제 67년에 이제 크게 3차가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제 막 싸우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쪽이 다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죠. 이집트도 이슬람, 요르단도 이슬람, 시리아도 이슬람, 뭐 전부 이슬람 세력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이슬람이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뭐 이거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외롭게 투쟁을 하면서 그렇지만 군사력이 막강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때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큰 나라들을 다 때려 부시죠. 교파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쪽 이집트하고 싸우고 이쪽 요르단하고 싸우고 뭐 시리아와 싸우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쪽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있는 이제 별도 세력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30만 명이 이주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홍해죠. 홍해. 여기 이제 모세가 건너갔다는 홍해가 되겠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쪽에 아프리카 반으로 넘어오면 이제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영토가 되겠죠. 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모세가 이쪽 이집트에서 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을 탈출을 해서 이쪽에 같이 이제 유대인들을 몰고 오죠. 데리고 오죠.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온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밑에 네게브 사막이 있네요. 네게브 사막이 있고 여기가 이제 사해가 되겠습니다. 사해, 데스시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해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여기 가자 지구가 있죠.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을 많이 하는 가자 지구가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피에로의 자치지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가 가자에도 있고 이쪽에 이제 헤브론에도 있고, 헤브론 유명한 도시죠. 이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아직 산존해 있고, 요르단은 30만 명이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올라가면은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르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평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사렛. 여기 나사렛이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 이제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신 거죠. 나사렛이 있고 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레바논이라고 있죠. 레바논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요단강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은 이제 이집트에서 넘어온 암몬인들이 만든 나라.
암몬이 이제 그 요르단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암몬이 이제 암만이라는 수도로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성경책에 나오는 사해 동쪽에는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느보산이라고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쪽에 그 이제 그 요르단의 또 다른 관광지, 유명한 그 유적들이 많은 그게 뭐냐면은 그 뭐죠? 아까 1세기 나바테아, 베트라. 이쪽에 이제 베트라라는 그 나바테아 공국이 만든 유명한 그 유적지가 아주 볼만한 관광지가 베트라라고 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의 그다음에 요르단이 있으면 이제 그 북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인데 여기 이제 레바논이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수도는 팔미라가 되겠습니다. 이 팔미라는 1, 2세기 때 만들어진 고대 도시고 지금의 타두무르가 되겠습니다. 217년에 로마에 합병이 되어 있고, 이 팔미라가 유명한 것은 267년에 이 팔미라 제국을 건설한 왕이, 이때 이제 267년 정도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이 아주 강성할 때였죠. 제노비아 여왕이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로마와 싸우고 되겠습니다. 이 그 제노비아 여왕이 그 세력들을 많이 구합을 해서 사방으로 이제 세력을 영토를 넓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집트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이제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 이쪽 공부해서 여기 터키의 동쪽에 이제 카파도키아라고 있는데 이게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카파도키아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가까이 있는 그 이스라엘 쪽에 팔레스타인까지도 그 제노비아 여왕이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제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하고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 그 로마의 황제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